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성폭행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영이 죽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풀려나는 병무와 민수인데요. 심증은 있지만 제대로 된 물증이 없어 두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노상철은 무력감을 느끼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짜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노상철의 수사를 방해하기에 급급한데요. 정말 최악인 경찰은 바로 김희도 형사과장이죠. 그는 정우 사건 당시 담당 형사였는데요. 정우를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강압적 수사로 결국 자백을 받아낸 형사이죠. 그는 현구탁과 결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는 재수사를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자신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비난에 휩싸일까 두려운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병무와 민수의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함에도 잘못된 거 아니냐며 국과수검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진범이 정우가 아닌 것이 밝혀진다면 정우의 10년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감옥살이를 한 건 10년이지만 그의 삶 자체를 망가뜨린 것이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영이 시신을 유기한 것 또한 그들로 보이는데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서 19살인 아이들이 정우차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할 확률은 아주 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은 당시 시신 유기 장소를 알지도 못했고 말이죠. 게다가 민수는 30세인 현재에도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성폭행범으로 체포 당시에도 아빠를 불러달라며 징징대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는 건 보영 사건 당시에도 그들이 아빠를 불렀을 거라는 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특히 운전을 한 사람은 민수 아빠 신추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우를 쫓아내는 일에도 현구탁의 어떤 지시를 받드는 일에도 항상 주동자는 신추호였죠. 아마 보영 사건 당시에도 신추호가 시신 유기를 지시하고 병무 아버지 양흥수는 이 지시를 따랐을 것으로 보이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들 아버지들의 대처입니다. 원작에서도 그렇고 보영 시신 유기 당시 그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신 유기가 아니라 빠르게 구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병무와 민수를 포함해 많은 것이 달라졌겠죠. 보영이도 살고 정우가 10년 옥살이를 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게다가 수호가 정신병원에서 기억을 찌우는 약을 먹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죽음인 건우의 죽음 또한 막을 수 있었겠죠. 이 모든 비극은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에서 시작된 시신 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추호와 양흥수는 일말의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10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정우에게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게다가 병무와 민수 또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아나무인 태도를 보여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데요. 결국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이 병무와 민수를 괴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싶죠. 그런데 이제부터 짚어볼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다른 두 사건인 보영과 박다은 사건을 왜 정우에게 뒤집어 씌웠냐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기에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서였을까요? 박다은 살인을 정우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요. 바로 현구탁입니다. 현구탁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민수와 병무의 DNA 일치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김희도에게 의견을 구하는 척 자기 말에 동조하게끔 이야기하죠. 즉 성폭행을 했다고 죽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살해범은 정우라는 결론이 나오게끔 유도하는데요. 한마디로 김희도를 이용해 재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죠. 어쩌면 박다은 사건도 당시 담당 과장이던 현구탁이 김희도를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유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무와 민수, 최나겸의 진술을 통해 정우가 박다은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진술한 것이 정우가 박다은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최나겸 또한 자신이 정우 집을 방문했을 때 박다은 때문에 화가 난 정우가 술을 마신 후 취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의문은 박다은은 죽기 직전 핸드폰으로 할머니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핸드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현재까지의 모든 스토리 전개는 보영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어 다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박다은은 자신 폰으로 박형식과 여러 번에 걸쳐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는 통화 과정에서 박형식과의 만남은 14번이라고도 했었죠. 그렇다면 그의 핸드폰 내역만 확인해도 박형식이 당일에 박다은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가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현구탁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만일 그가 죽은 후 그의 핸드폰을 박형식이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통신 내역만 조회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부남이자 정신과의사인 박형식과 박다은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건 원조교제를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질 않죠. 박형식은 현재 누군가로부터 11년 전 사건에 대해 협박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최나겸으로 보입니다. 구화 예고편에서는 박형식이 누군가로부터 택배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면 그의 손에 USB가 들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박다은이 죽은 후 그의 핸드폰을 누군가 가져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보영이처럼 박다은 핸드폰에도 박형식과 찍은 영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죠. 박형식의 불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그 USB에 담아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은 당시 목격자일 확률이 높은데요. 아마도 최나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박형식에게 보낸 이유는 그의 불안을 가중시켜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현재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하설이죠. 원작에서 하설은 수호와 함께 감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본 박형식의 불안감은 높아질 텐데요. 그 결과 문자와 영상을 자신한테 보낸 것이 하설이라 오해해 수호병원으로 유인해 감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영실 또한 11년 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는 박형식 핸드폰을 통해 누군가에게 협박 문자를 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죠. 만일 박형식이 11년 전 박다은을 살해한 걸 몰랐다면 더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형식은 예영실 질문에 환자들 중 간혹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둘러댔었죠. 예영실 또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11년 전이라는 문구이죠. 예영실 또한 11년 전 무천을 뒤흔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가 정말 몰랐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죠. 환자가 왜 하필 11년 전 살인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당신을 지목해 문자를 보낸 것이냐고 말이죠. 8화에서는 현구탁과 예영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예영실도 이 장소에 11년 만에 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식당은 바로 이들 살인사건 당시 서장이었던 이재식의 단골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건 종결 후 북북경찰청으로 갔고 이 무천 서장 자리는 현구탁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건을 잘 마무리한 공으로 두 사람 다 승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영실은 현구탁에게 또 다른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이재식 서장이 북부경찰청에 간 이후 현재까지도 경무관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취향 때문인지 가장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해서인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무천 씨가 계속해서 떠들썩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조용하게 빨리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리죠. 현구탁은 걱정하지 말라며 의원님 마음 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용히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영실은 결국 박형식이 박다은을 죽인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지사를 앞둔 현 시점에 수면 위로 드러날까 두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1년 전에도 예영실과 이 식당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데요. 이재식과 현구탁에게 박형식을 빼주는 대가로 승진 거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11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자 또다시 조용히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승진 거래를 한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